우함수와 기함수 보도록 할게요. 우함수라는 단어와 기함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하지만 니네가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는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다르게 꼬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우함수, 기함수가 교과서에 없는 건 단어가 빠진 거야. 그냥 단순히 단어가 빠진 거예요. 우함수라는 단어랑 기함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우함수와 기함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웃기지? 아니 왜 우함수라는 단어, 기함수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우함수랑 기함수는 쓰실 거야. 그건 쓸 수밖에 없어. 나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우함수랑 기함수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예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가 시험 볼 때 또는 학교 시험이라든지 수능을 볼 때 우함수나 기함수라는 단어는 절대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함수를 문제로 내고 싶거나 기함수를 문제로 내고 싶을 때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학생들이 우함수, 기함수 배우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에는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자, 함수랑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함수는 아주 일부분이고 기함수도 아주 일부분일 뿐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함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받았다, 우리가 배웠다라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우함수거나 우함수가 아니면 기함수일 것이다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자. 알겠지? 이거는 진짜 엄청 스페셜한 함수일 뿐이야. 진짜 엄청 스페셜한 함수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일 뿐이지 절대로 그런 그 이분법적 논리로 우함수가 아니면 기함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우함수는 y는 fx가 우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fx는 여기 밑에 적는 데가 있네? 미안하다. 자, 그래프의 개형 먼저 적을게요. fx의 그래프는 y축 대칭 형태 라는 거. y축 대칭 형태. 자, 그래서 이제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이제 문제로 내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우함수 문제를 내는데, 그때 우함수란 단어 대신 사용하는 게 y축 대칭인 함수 fx, 이렇게 그냥 y축 대칭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시험지에 실을 때에는 fx가 y축 대칭이다라고 시험 문제 실거나 한 10% 정도의,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의 시험 문제에 우함수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위에 있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fx라고 하는데, 그때 위에 있는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f-x가 fx, 이렇게 한 90% 정도의 시험 문제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fx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함수란 단어는 절대 안 써요. 하지만 아주 소수의 문제가 y축 대칭인 함수 fx가 이렇게 되는데, y축 대칭이라고 했으면 이미 이 문제에 대부분의 것들을 밝힌 거야, 너희들한테. fx가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선생님들은. 맞아? 그러니까 fx가 y축 대칭인 걸 숨기고 싶을 때 너희들한테 fx는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 해놓고 요 관계식을 준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저 관계식이 뜻하는 게 뭐냐, 야,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랑 f에다가 3 넣은 게 같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f에다가 2 넣은 게 같다는 거 아니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f에다가 1 넣은 거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느냐, 여기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이 녀석이 y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니네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함수지. 이 녀석이 뭐야? y는 x제곱이야. 이 y는 x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나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2 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3 넣었을 때랑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갖잖아. 그치? 서로 이 둘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의 함수값이 같고 마이너스 2랑 2의 함수값이 같고 마이너스 3이랑 3의 함수값이 같잖아.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걸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좀 특이한 형태의 함수죠. 자, y축 대칭 함수가 우함수래. 그럼 기함수는 무슨 대칭일까? x축이야? 어? 우리가 x축 대칭인 함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면 x가 하나 들어갔을 때 y가 두 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x축 대칭인 녀석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x가 하나 있을 때 y가 반드시 하나만 정해줘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함수는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밑에다가 먼저 적어볼게요. fx의 그래프는 x축 대칭 아닙니다. 그래프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기함수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점 대칭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한 10% 정도의 문제에선.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의 문제에서는 관계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fx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라고 해놓고 너희들에게 적어주는 관계식은 f-x는 -fx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이 무슨 얘기냐? f에다가 -3 집어넣은 게 f에다가 3 집어넣은 거의 부호의 반대란 뜻이야. f에다가 -2 집어넣은 게 f에다가 2 집어넣은 것의 부호의 반대란 뜻이고, f에다가 -1 집어넣은 게 f에다가 1 집어넣은 것의 부호의 반대다 이거야.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는 이제 어떤 녀석이 있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y는 x. 자, 이 녀석이 가장 대표적인 기함수 그래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x에다가 -1 집어넣은 건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에 부호의 반대의 함수값을 가진다 이거야. 얘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때 y가 -3이 나오는데, 그거는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부호의 반대라는 거지.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y도 3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함수는 대표적인 함수가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y는 x제곱, 이게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고, 그 다음에 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는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y는 x, 저게 이제 기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요거 이제 외우는 법은요, 우함수가 y축 대칭이다를 외우면 자동으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건데, 우함수가 y축 대칭이다를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써보면 누구야 비웃은 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보질 못하겠네. 종서야? 이렇게 라고 써보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그게 아닌 기함수는 원점 대칭. 알겠지? 자, 이렇게 외우자. 자, 오른쪽에 체크했다가 별표 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f에다가 -x를 넣은 거랑 f에다가 x 넣은 게 같은다는 얘기는 x의 지수가 짝수라는 거야. 맞아요? x에다 -x를 넣은 거랑 플러스 x를 집어넣은 거가 서로 같으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2의 4제곱이랑 플러스 2의 4제곱이 서로 같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함수는 짝수 차수의 항 또는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얘처럼 x 6제곱, x제곱 또 상수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짝수 차수의 항과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함수. 자, 기함수는, 자, 예를 들면은 -2에다가 세제곱한 건 플러스 2에다가 세제곱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기 때문에 요 기함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려면 fx는 2x 5제곱 플러스 x와 같이 홀수 차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fx의 생김새만 보고도 얘가 짝수 차수의 항이랑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안 그려봐도 얘는 우함수야. 또는 홀수 차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안 그려봐도 기함수다 라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전부터 우함수인지 기함수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생님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함수랑 기함수는 함수의 굉장히 스페셜한 형태라 그랬어요. 엄청 특이한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가 아니고 기함수가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알겠지? 지금 봐봐라. 우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있어야 되고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있어야 되는데 어디 니네가 받는 함수가 짝수 홀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지?
하지만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아 이거 우함수구나, 아 이거 기함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고, 우함수랑 기함수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수학 하에서 최초로 설명이 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다음 과정의 수학 1이랑 수학 2랑 미적분에서 우함수랑 기함수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배워두고, 쉽잖아, 내용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 1에서는 너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수학 2랑 미적분에서는 너네가 적분을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우함수 기함수 다시 설명하지 않으니까. 자, 내려가서 예제 보면은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이런 문제 안 난다 이거야.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대신에 이거 대신에 어떤 설명해준다? fx는 기함수다 이렇게 안 하고 fx는 f-x는 -fx다 라고 준다고. 그러면 아 기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gx는 우함수, 이 단어 안 쓴다고. 대신에 g-x는 gx와 같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아 gx는 기함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조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번 보면은 1번은 fx 곱하기 gx. 그럼 따지고 보면 이 녀석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야. 그래서 요거 생각해줄 때 이런 거 이제 문제 많이 나오거든. 나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fx가 어쨌든 간에 기함수기 때문에 fx를 x세제곱이다라고 생각해. 홀수 차수 가장 간단한 거. 그 다음에 gx는 우함수기 때문에 gx를 x제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풀으라고 해요. 그러면 x5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기함수야. fx가 x세제곱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함수랑 우함수로 곱하면 x의 홀수 차수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기함수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x의 제곱이래. 그럼 요 녀석은 따지고 보면은 기함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넣어봐. x세제곱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요 녀석은 따지고 보면은 x6제곱이지. 그럼 이건 우함수다 이거야. 이렇게 넣어서 푸는 거를 추천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g합성 fx는, 자, 이거는 이제 g 속에다가 fx를 집어넣어라 이거야. 그럼 g는 x제곱이니까 x제곱 속에다가 fx를 집어넣어라. 그치? 자, 그럼 뭐가 되냐면 x3제곱의 제곱이 되고 x6제곱이다. 그럼 요건 우함수야. 짝수 찼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요거고 요거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게 그 우함수냐 기함수냐 또는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라고 묻는 건 요런 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냥 기함수에다가는 x세제곱을 우함수에다가는 x제곱을 그냥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냥 계산해. 그러면은 요게 이제 홀수 차수가 나오면 기함수, 짝수 차수가 나오면 우함수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겨. 알겠죠? 오케이.